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테크로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테크로우요? 테크로우가 아니죠. 네, 다시 테크카페 웨비나 소송열전 두 번째 시간이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권호준 변호사님과 한세희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기업별로 소송을 좀 살펴봤으면 해요.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의 회사들이 이제 뭐 애플, 삼성, 뭐 LG 여러 곳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이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운동 좋아하세요? 달리기, 헬스. 변호사님 무슨? 저는 이제 골프를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골프. 네, 아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막상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골프 배웠는데 힘들죠. 저도 배워는 봤어요. 마음은 타이밍인데 이 운동에서 공통점이 이제 나이키거든요. 그렇죠. 나이키가 안 하는 운동용품이 없어요. 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농구 선수가 되게 유망받는 드리프트 1순위의 대학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코트에 딱 들어가자마자 30초 만에 신발이 찢어진 거예요. 신발이 찢어지면서 되게 큰 부상을 입었어요. 새 운동을 하나요? 네, 새 운동을. 그 경기가 거의 NFL 경기가 뭐 한 4, 50만 원 한다면서요. 그때 그 경기가 그 정도 수준이었대요.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이 친구가 어디를 가냐에 막 이거 결과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그 경기 때 바로 다쳐가지고 무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키는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근데 사실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제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나 아니면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그 보험이 최대 1억 원 정도? 10억 원? 이 10억 정도밖에 아니죠. 상해가 1억 원인가? 이런 일이 만약에 국내에서 발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모르겠지만 운동선수가 어떤 물품의 하자 때문에 다치는 사례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키도 이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이키 바로 막 공동 성명을 내고 막 이렇게 그랬겠죠. 했는데, 그거는 뭐 소송할 것도 없이 합의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근데- 무조건 합의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은? 네. 우리나라 소송으로 따지는 특별 손해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금액 범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경우는 그걸 어떻게 이제 돼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협찬이라고 하잖아요. 협찬했으면 내가 당연히 신을 거라는 거 알고 이제 그 운동화 공급했을 거니까, 그런 경우면 나이키 쪽에서 이 사람이 뭐 앞으로 어떤 선수고 다치게 되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 그건 특별 손해 인정될지도 모르지만 개별 그 브랜드랑 아마 계약이 되게 됐겠죠. 에이전시랑 해가지고 어떤 이 우리의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입어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뭐 일정 금액을 주는 그런 계약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 해도 음. 뭐 내가 이걸 신었는데 다쳤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없지만 그래도 뭐 잘 안 맞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손해 입으면 당연히 나이키 입장에서는 배상을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자질구레한 그 뭐라고 해야 소송 사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질구레한 게 아니라 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소송이 있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 우선 뭐 최근에 뭐 문제되고 있는 거라는 아디다스랑 나이키랑 이제 특허에 소송이 라이벌 얼마나 거의 양대 상명이잖아요, 네, 스포츠에. 그쵸, 네. 그쵸. 네. 그 연방 상소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1심이 진행되고 이제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난 거죠. 누가 이긴 거예요, 결국은? 지금 결과적으로 나이키가 이겼죠. 나이키가 이겼죠? 미국에서, 네. 네. 나이키가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운동화의 윗부분이 이제 니트로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운동화 하면 대부분 뭐 가죽으로 돼 있거나 그렇죠, 줄긴 천 이런 걸로 돼 네. 있었는데 이제 그 니트 소재로 돼 있는 운동화인데 그거를 나이키가 이제 특허를 냈죠. 아마 한 12년. 12년에 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냈고 이제 그거를 잘 팔리니까 아디다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사하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 소송이 계속 있었어요. 아디다스와 나이키. 예,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처음을 말하자면은 그 맨 처음에 아디다스가 니트 소재 신발을 독일에서만 팔았대요. 원래 아디다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나이키가 그 니트 신발을 만드는 거를 보니까 보고 바로 이제 자기 따라 만들었는데 아디다스가 걔는 이름이 프라임 니트였던 것 같아요. 아디다스는 프라임 맞아 니트. 프라임 니트. 나이키는 플라이 니트. 플라이 니트. 그 운동화 진짜 좋아해서 되게 많이 신었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아디다스가 독일 기업이다 보니까 독일에다가 이제 맨 처음에 팔았어요. 내수용으로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가 독일로 가가지고 아디다스한테 이제 금지 청구를 한 거죠. 아 독일 법원에서. 예, 이게 가처분 같은 건데 지금 우선 뭐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 우선 당장 물건 판매를 중지해라 이렇게 해갖고 나이키가 좀 이겼어요. 맨 처음엔 이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지죠. 독일에서요? 예, 독일에서 뒤집어져요. 네. 독일에서 결국 독일이 자기네 브랜드 살려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받은 아디다스가 미국에서 팔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지금 소송을 시작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나이키가 낸 그 특허가 무효다. 특허 무효소송까지. 네, 특허 무효소송인 거예요. 아니면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특허 심판원이라고 1심으로 진행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항소법원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이키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미국은 미국 자국 기업을 보호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최종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요 독일에서의 소송과 미국에서의 소송 요거의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독일에서의 소송은 나이키가 아디다스한테 특허를 침해했다. 상품을 그만 만들라. 특허 침해 소송인 거예요? 네, 특허 침해 소송이에요. 요거는 나이키가 이기면은 바로 제품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특허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가 야, 나이키 너네 이 제품이 특허 받긴 했는데 그게 지금 특허 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 제품 맞아. 뭐 물건은 문제가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뭐 저희 너네도 만들고 나도 만들자. 참고로 말하자면 진보성이라고 하고 번역을 통해서 놓은 걸 보면은 이제 어비어스니스라고 되는데 기존 특허랑 명백한 차이점이 뭐냐 그게 있어야 특허로 등록이 되는데 이건 뭐 예전에 있던 특허랑 막 완전히 분명하게 써요. 뭐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신규 특허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특허 무효 소송을 본 거군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걸었는데 지금 이제 특허 무효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허는 하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 특허와는 다른 제품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은 특허 침해로 인해서 어떤 판매 중단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제에 되는 소송에서 나이키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소송이요 사실 제가 기사 검색하다 봤는데 아디다스하고 나이키하고 또 이식 디자이너를 놓고 또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면은 이제 나이키에 있던 디자이너들이 3명이었을 거예요. 세 분이 이제 아디다스로 이직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중요한 자신의 디자인이라던가 정보 같은 것을 이제 빼갈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 나이키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세 분이 사업 계획을 다 가져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이키는 자기네 이 양반들 다 산업 스파이자라는 그렇죠. 소송을 한 이유는 경업금지 약정이었죠. 이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크게 소송으로 보면 영업비밀 침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업금지 약정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영업비밀 침해는 조금 이제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지금 나이키에서 일하는 요거와 동일한 분야에서는 향후 그때 당시에 1년으로 계약했을 겁니다. 1년간 일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가니까 계약을 위반한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인 게 그 소송 비용은 다 아디다스가 대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것도 기사에 나와요? 예, 그렇죠.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다 구글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글링이 짱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약정 이런 소송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합의로 끝났어요. 합의로? 네,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들 꽤 있죠.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침해 관련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경쟁 방지법. 그 침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 뭔가 빼갔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 회사는 이걸 알고 사주를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경업금지 약정 같은 경우로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판례가 3년을 인정해줘요. 만약에 뭐 10년 동안 너 경쟁사에 취업 금지하겠다라고 만약에 자기가 서명을 했으면 서명은 했지만 너무 심한 조항이다. 그래서 이건 민법에 103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조항은 이제 반사회적인 조항은 무효로 보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한 10년의 약정에서 3년간은 유효하게
가지고 이런 경우는 1년이었잖아요. 1년이니까 유효한 조항이라고 봤겠죠. 사실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을 동종업계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 경단 아니에요? 경력단지야? 사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받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영업비밀 침해 그쪽 관련 분야에서는 3년을 인정해버리면 옛날에 3년이라는 그거는 이병렬 씨 안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 연식이 나와요. 모르는 거 같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뭐야? 좀 영업비밀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보니까는 중국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자기네가 오히려 나이키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